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시행됩니다. 의정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곡동 학원과 관련해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포천에서는 골프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골프장 직원과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은 감염의 위험을 온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수당 지급이 선별진료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의정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곡동 학원과 관련해 20일 기준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시보건당국은 이 학원 강사 A씨가 서울 성북구에서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7일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최초 확진자 A씨와 접촉한 학생 4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20일 기준 A 학원 관련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학원은 지난 8일부터 폐쇄됐으며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시의 골프장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19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 일동면의 한 골프장에서 직원 5명과 직원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20일 기준 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골프장 직원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골프장 영업은 눈으로 인해 14일부터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골프장 이용객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두천시 한 의원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방역당국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21일까지 총 12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은 감염의 위험을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공무원 수당 규정을 보면 이분들에게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구경도 못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보상은 천차만별인 실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임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 감염의 위험마저 높지만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완치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확진자가 많은 만큼.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을 보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겐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월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진료소마다 이 수당 지급이 천차만별입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인력에게만 수당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예,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검체 채취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주고 있어요. 수당을 아예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 뭐 신청이나 그런 게 들어온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수당 지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 근무 수당의 경우 위험한 직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일시 근무라고 해서 안 주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기준 자체도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고 그냥 일시 간헐적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네, 약간 주관적이에요. 네. 매일같이 밀려드는 검사량의 허덕이는 선별진료소. 현장 인력들은 더욱 힘이 빠집니다.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힘든데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힘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당 지급에 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며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별진료소 모든 인력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산업 발전에 청춘을 바쳐온 5, 60대 중년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5, 60대 10명 중 8명은 현재뿐 아니라 노후의 삶에도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보다는 은퇴 후의 사회활동을 좀 더 중시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인터뷰 들어볼까요? 은퇴 후의 활동은 물론 뭐 돈도 중요하겠지만 돈보다는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가치 있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봉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전공을 살려서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그 역할을 지금 찾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노후를 즐겁게 활기차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노후에 어떤 사회활동을 희망할까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 생활을 꼽은 중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소득 창출을 위한 일,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 종교활동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8.3%였습니다. 사회참여 활동은 여가활동, 봉사활동, 평생교육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신중년은 현재 주로 어떤 여가활동을 하면서 지낼까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책 보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걸로 소일하고 있어요. 산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산을 좋아해서. 앉아서 TV도 보다가 책도 좀 보다가. TV 시청이라고 답한 사람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등산, 산책, 이웃 친구와 대화하기, 친목단체, 국내외 여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말고 노후에 가장 즐기고 싶은 여가 활동은 무엇일까요? 공부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영어 회화 같은 거. 그냥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 그게 제 노후의 가장 바람 행복입니다. 앞으로 더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여행 가고 싶어요. 국내외 여행, 등산, TV 시청, 산책, 사교활동, 수영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여가 활동으로 주로 TV 시청을 많이 하지만 노후에는 국내외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봉사활동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45.8%가 있다, 54.2%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85%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고 현재 받고 있다는 응답은 5%에 그쳤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삶의 만족도와 성취감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은 인생 이모작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풍요롭고 값진 삶을 위해 지금부터 노후 설계를 촘촘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영평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70년째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데요. 최근 또 한 번의 사고를 계기로 더는 못 참겠다며 포천시 시의회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임종훈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한 번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발생 원인이 파악됐습니까? 네, 일단은 영평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중 도비탄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오후 5시경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문산 일원에 산불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일몰 후에 발생하여 헬기 투입 등 즉각적인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인접 민가로 산불이 번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산불 발생에 그치고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은 것이 불행 중에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국방부와 군부대는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산불 발견 즉시 미 8군 영평 사격장을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조속한 원인 조사와 원인 규명 해소까지 사격을 중단하고 책임자 면담 등을 요구하였으나 군 당국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12월 5일 새벽부터 헬기 2대, 산불 진화대 42명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저 역시 당일 오후에 불무산에 올라 사격장 대책위 위원분들과 함께 잔불 정리와 산불 화재 원인인 도비탄 수색에 동참하였는데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낭떠러지 근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잔불 정리, 도비탄 수색을 하시는 대책위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며 군 당국의 묵묵부답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군 당국의 대응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데 그야말로 지역에서 그 사고를 막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큰 피해를 고통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 5년간 도비탄 유탄 피해가 15회나 됩니다. 도비탄이 상가와 앞마당에 떨어지는가 하면 가정집 지붕과 축사 등에 떨어져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사고 위험 등 안정성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소음, 진동, 산불, 환경오염, 지가 하락, 인구 감소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나 경기연구원 등이 조사한 영평 사격장 주변 재산 피해 규모를 보면 사격장 인접 지역 최근 10년간 손실 규모가 1조 3,500억 원이나 되고 사격장 주변 5km 이내 지역 공시지가 손실 규모가 6,841억 원이나 되고 있어 사격장 주변 재산 피해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언급을 해드렸듯이 더는 못 참겠다며 포천시와 시의회가 또 주민들과 함께 나섰는데요. 영평 사격장 피해 대책 촉구 성명서에는 어떤 요구안들이 담겼습니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러한 사격장은 마땅히 폐쇄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불 발생에 대한 조속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원인 규명할 때까지 사격 훈련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평 사격장 갈등 관리 협의회 주관처를 국방부 차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 영평 사격장 지원 특별법 제정, 영평 사격장 피해 대책의 중장기 계획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군 소음 보상법으로 피해 보상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소음 보상법으로 월 몇만 원에 보상해주고 사격 훈련이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사격 훈련으로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한 사격장 이전이나 폐쇄가 원칙이라 생각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번 영평 사격장 피해 해결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종은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연천군이 오는 31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검사소는 연천 공설운동장 주차장과 백학면 행정복지센터 앞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검사를 원하는 주민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정도로 공휴일에는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임시선별검사소에 21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18일 임시선별검사소 한 곳당 3천만 원씩 72개 검사소에 총 21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17일까지 수원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시선별검사소 59곳을 설치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13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0일 낮 12시 53분쯤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 1,700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닭 8천여 마리 중 5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